제11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략적 무역정책에 의하면 특정 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정책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정리된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정말로 이익을 얻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둘째, 자국은 이익을 얻지만 상대국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보복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얻는 이득이 상대국가의 손실로부터 초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익을 얻더라도 이익의 정도가 미미하다. 어떤 국가의 수많은 기업 중에 한 기업을 보호를 해서 지원을 해서 이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 비하면 그 이익 자체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기업과 과점 상태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이런 형태의 다른 국가하고 과점 형태로, 과점이라는 것은 2개, 3개잖아요. 이런 형태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든 국가에 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그 경제의 부가가치 합, 임금소득 합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업구조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이 우리나라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 국가의 부존 자원이나 그 국가의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좋다고 그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그 산업이 우리나라의 부존 자원이나 기술 수준과 맞지 않는다면은 절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좋은 산업이 우리나라에 꼭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의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이 다른 산업 정책과 달리 타당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기술 개발에는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외부 효과가 있게 되면 시장에 맡겼을 때 충분한 기술 개발이 되지가 않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도 문제가 있고 완화해도 문제가 있다. 이를 정태적인 측면, 동태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라. 지적재산권을 완화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 지식을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 지식을 창출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동태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 어떠냐? 강화하면 독점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고 하겠죠. 그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식의 광범위한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태적인 측면에서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강화하면 효율성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장하는 데 비해 후진국들은 이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진국들은 지적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호도 하고 싶고 그걸 또 판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후진국들은 가능하면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고 싶으니까 후진국들은 완화를 주장하고 선진국들은 강화를 주장하는 이런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번 한국은 1990년대 들어서 특허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있다. 이를 설명하라. 한국은 우리가 본문 교과서에서 봤지만 한국의 지적재산권 이렇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부터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적재산권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적재산권은 특허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굉장히 지적재산권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을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무료로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창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형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1990년대 들어서 노동이나 자본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죠.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세계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노동 집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특허수 증가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서술을 논평하라.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응용 분야보다는 기초 분야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기술이라는 것은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생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 기술이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연구개발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응용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 수익으로 창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허를 통해서. 하지만 기초 분야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뭐 공공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초 분야 기술 개발은 외부 효과가 훨씬 크죠. 외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미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면 16만 9천 명의 노동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을 촉진하기에 보호 정책이 필요하고 고용 확대로 미국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죠. 미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게 되면 이 산업에서 고용이 확보되겠지만 이 고용은 다른 산업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니까 꼭 추가적으로 노동이 더 고용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번 한때 한국의 수출 상품이었던 의류나 장난감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중국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중국의 임금이 한국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을 실시해야 된다.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의류나 장난감에서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것은 우리의 임금이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은 2배 높은데 임금이 3배가 높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나 전자산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출하게 되느냐? 노동 생산성은 예를 들면 5배 높은데 임금이 3배 높으니까 이쪽은 수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도 이 문장도 옳은 문장, 옳은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4번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쟁력을 위축시켜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위축되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배운 무역 이론에 의하면 항상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경쟁력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상실해 왔지만 대신 이 산업을 갖다가 내주고 대신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철강화학 이런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변화들 자체도 1990년대에 있었던 변화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